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신고가, 알트는 랠리 시작 가능성이 높아서 긴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요즘 제가 바빠가지고 방송을 많이 못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총정리를 할 거예요. 불장 전략, 알트코인 불장 오는가, 그리고 불장 마무리 시점, 마지막 매도는 어떻게 하는가까지 깔끔하게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드디어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천장을 뚫어줬죠. 비트코인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 밑에 차트는 알트코인 토탈 차트인데 알트코인도 빼꼼 이렇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랠리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비트코인 신고가 달성의 이유입니다. 왜 비트코인이 이렇게 잘 나가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지금은 돈을 풀고 싶어서 안달이 난 정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로벌 통화량을 나타내는 M2 지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때가 코로나 때 돈을 풀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많이 돈을 풀었죠. 최근에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돈을 푸는 그래프가 확 올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갔다는 것이 돈을 급하게 확 풀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인데,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위해서 파월을 계속해서 압박을 합니다. 하반기 때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는 곧 유동성이 돈다는 뜻이기 때문에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미국에 있는 미국 주식들 S&P 500이나 QQQ 지금도 잘 나가고 있지만 금리 인하를 해서 유동성이 돌면 더 잘 나갈 거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코인에도 그 돈이 흘러갈 겁니다. 그러면 불장이 더 크게 오는 것이죠. 사실 이미 기관들은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매번 말씀드리던 게 ETF 숫자를 보셔라. 비트코인 ETF 그리고 이더리움 ETF에 돈이 들어오는 그 쌓이는 돈을 보셔라. 토탈 보시면은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에도 돈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현물 ETF 보유량은 3.91만 개로 사상 최고,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점유율 41%로 거의 압도적인 시장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에서 사들이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눈치 빠른 애들은 이미 아는 거예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 돈이 풀리고, 돈이 풀리면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걸 아니까 미리 돈을 집어넣어 놓는 겁니다. 우리는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수혜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게, 제가 비트코인 여기서부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라고 해서 딱 올라서 좋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유입되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유입되신 분들은 하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감에 휩싸였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도 사라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시즌 종료할 것 같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는데 무슨 매수를 추천하냐. 근데도 저는 저번 영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공포 탐욕 지수 설명하면서 여기서 사야 이득을 봅니다. 여기서 사야 됩니다. 금리 인하 할 거고 막 블랙록에서 ETF 막 집어넣고 호소를 했는데 결국 보세요. 결국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차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돈의 흐름입니다.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돈의 흐름이 기울었기 때문이고, 이것이 점점 가속화되고 불장이 찾아올 거라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 목차인 현 상황 그리고 이후 불장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달성했지만 여기 보시면 구글 트렌드 지표, 글로벌 관심도를 보면은 비트코인의 관심도가 바닥입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빠르신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개미들은 비트코인이 오르는 거에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신고가인지도. 그냥 기관들만 신이 나서 막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투자자들은 어떠냐? 대한민국 투자자 과열 지표인 김치 프리미엄 지표를 보시면 여기 김프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김프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라는 뜻은 국내 투자자들도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불장에 가면은 10%, 20% 김프가 낍니다. 세계적으로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없고 국내에서도 관심도는 떨어지고,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신고가를 달성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불장이 오기 딱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정말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이후 불장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은 점점 더 성장할 겁니다. 비트코인이 점점 더 올라가고 그 올라가는 거가 소문이 날 거예요, 개미들한테. 그래서 이제는 개미들이 막 이제 달라붙는 겁니다. 불나방처럼. 그러면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하겠죠, 폭발적으로. 비이성적인 시장이 되고 고래들은 거기서 한번 조정을 세게 줄 겁니다. 그래서 개미들을 터는데, 개미들이 나 손해봤다, 나가야겠다 라고 생각한 그 타이밍에 다시 한번 올려서 피날레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오르긴 오른다.
시나리오는 틀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오른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아주 빠른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솔직하게 저는 비트코인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만 대한민국 투자자의 90%는 알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알트 불장도 올까요? 라는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전체 코인에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어갑니다. 코인 숫자가 몇십만 개예요. 비트라는 하나의 코인이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어간다는 거는 엄청나게 비트가 힘이 세다는 겁니다. 이게 분배가 되겠죠, 돈이. 자연의 섭리가 그렇잖아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비트코인도 너무 점유율이 높으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점유율이 알트들한테 흘러가게 되면 그걸 우리는 알트 불장이라고 불러요. 저번 알트 불장 어떻게 일어났냐면 여기 꼭대기에서 비트코인 점유율이 아래로 이렇게 30%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을 거예요. 60%대에서 쭉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알트코인에 돈이 흘러가서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는 뜻입니다. 근데 알트코인 숫자가 2017년도에 비해선 엄청 많아졌어요.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불장도 다른 양상으로 올 거예요. 어떤 양상으로 오냐면 2017년에는 안 오르는 알트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면 오르는 알트장이었어요. 이번 알트장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선별적인 알트장이 될 겁니다. 오르는 알트만 오를 것이고 그 오르는 알트도 비이성적으로 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저번 사이클을 생각하시는 분들처럼 나는 알트코인으로 100배 먹어야지 1000배 먹어야지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알트코인은 가뜩이나 위험한데 시총이 낮은 알트코인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시총이 높은 거를 좀 선택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알트코인 매매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알트코인 매매를 안전하게 한다는 거가 어불성설이긴 한데 알트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이 이미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불장 전략입니다. 제가 스레드에 이번에 이런 글을 썼어요. 불장에도 조정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요동치는 차트에 흔들려 사팔사팔하지 말고 길게 쭉 홀딩하는 게 가장 낫다는 거죠. 매도할 때 되면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쭉 홀딩입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비트코인 하다 보면은 사팔사팔 할 때와 홀딩 해야 될 때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장이잖아요? 불장은 무조건 홀딩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를 바이 앤 홀드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 전략이 불장에는 가장 잘 먹히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불장이 이루어지냐면 한 번에 쭉 오르지 않거든요. 어떻게 올라가냐면 올라갔다가 조정 왔다가 올라갔다가 조정 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불장이 옵니다. 근데 나는 이거를 다 먹을 거야.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다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이게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투자자예요. 인간입니다. 그냥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선 그냥 여기서 파는 거예요. 이 전략으로 가야 가장 안전하게 불장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미리 못 들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오른다고 했을 때 나는 못 들어갔어. 그래서 불장 중간에 들어가고 싶어. 이제 그런 분들은 초보들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쭉 오르니까 막 포모가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매수를 때려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불장은 눌림목에서 잡는 겁니다. 자, 올라갔어요. 잠깐 눌러줍니다. 조정이 왔어요. 조정에서 잡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잡았어요. 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포모 와서 여기서 잡는 게 아니에요. 눌러주면 눌러준 데서 잡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매도는 언제 해야 하는가? 불장이 오면은 좋아요. 지금 올 가능성도 높고 만약에 쭉 자산이 3배, 5배 올랐다고 칩니다. 근데 매도를 못하면 말짱 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제가 초보 때 잡고 있는 코인이 10배가 올랐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먹어야지 이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폭락해서 본전에 매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초보일 때는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해요. 그때는 저를 잡아줄 수 있는 스승이나 참고할 만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혼자 그거를 체득하고 공책에 쓰면서 노하우를 터득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매도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쓴 전자책에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이클적인 관점, 온체인적인 관점, 두 개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 익절하는 방법, 분할 매도하는 방법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책을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안 보시더라도 한 8, 9월 달쯤에는 꺼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전자책에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거 2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불장에 매도하는 거 사이클적인 관점, 그리고 온체인적인 관점 얘기해 드릴 겁니다. 먼저 사이클적인 관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사이클적인 관점은 여기 보시면 역대 비트코인 사이클에서는 반감기 후 500일까지는 상승이 지속되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림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반감기 후 500일에 사이클이 통상적으로 종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반감기 후 500일은 언제냐라고 하신다면 자를 좀 재볼게요. 반감기 후 500일은 자, 10월 달 정도입니다. 10월 달 정도에 통상적으로는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고 고점이 형성된다라는 사이클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사이클은 100% 맞지 않고 늘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죠? 저번 사이클이랑 다른? 저는 2가지 이슈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하예요. 금리 인하. 강력하죠. 2017년 사이클 때는 금리 인하가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불장이 온 거예요. 이번에는 금리 인하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돈이 풀려납니다. 그리고 2번째, ETF 승인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되었죠. 이더리움 ETF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 승인 준비 중입니다. 솔라나 ETF 승인 준비 중입니다. 다른 라이트코인, 에이다 상장 준비 중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호재가 많고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창구가 많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더 길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이클은 이번 연도 10월 달에 끝이지만 ETF 그리고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사이클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온체인적인 관점을 보겠습니다. 사이클보다 더 중요한 게 온체인이라고 제가 매번 강조를 했죠. 자, 온체인 중에 최고는 뭐다?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 MVRV 지표입니다. MVRV 이거 전자책에 링크 나와 있고 전자책 안 보신 분들은 그냥 네이버에 치세요. MVRV Z스코어라고. 이 주황 색깔이 Z스코어라는 겁니다. MVRV Z스코어. 근데 이 Z스코어가 불장의 꼭대기가 되면 6을 넘어서 7로 갑니다. 수치가. 2017년 때 수치는 9를 넘어갔어요. 그리고 2021년 불장 때는 7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MVRV 수치가 오르다가 만약에 6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분할 매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보수적인 투자자다. 그럼 5부터 분할 매도 하셔도 돼요. 공격적인 투자자다라고 했을 때는 뭐 7부터 하셔도 되는데 매도를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막 승부사 기질이 있어가지고 막 나는 꼭대기에서 막 매도를 팡 하고 칠 거야.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서 안 돼요. 그러니까 MVRV 지표가 뭐 6 정도 오면은 분할 매도를 시작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매도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막 버티다가 막 너무 바빠가지고 MVRV를 못 봤어요. 그럼 이거라도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 파이사이클 탑 인디케이터라는 지표거든요. 이게 참 신통한 게 모든 사이클에 꼭대기점을 다 맞춘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근사하게 맞출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MVRV보다는 신뢰도가 떨어집니다만 이것도 MVRV를 놓쳤을 때는 활용해도 돼요. 최고점이라고 생각한 때에서 얘네가 이렇게 빨간 세로선을 띄워줍니다. 이 빨간 세로선이 띄워주면은 더도 말고 비트코인은 매도를 하는 거예요. MVRV랑 파이 인디케이터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매도를 하시면 되고, 매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찍거나 포스팅을 하거나 스레드로 글을 쓰거나 할 겁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전자책이 진짜 원피스입니다. 보물섬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책 아직 무료니까 전자책도 다운받아서 보시면은 큰 공부가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분할 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목차인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자, 불장이 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건 한 번에 떨어질 겁니다. 한 번에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돈을 확 빼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한 번에 떨어지는 겁니다. 초보들은 2가지 정도 케이스가 있어요. 불장 너무 중간에 팔아가지고 수익이 적은 경우, 저는 이 경우는 양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버티다가 아니 여기서도 버틸 거야 하다가 쭉 내려와서 결국 손해보고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피해야 돼요. 욕심 컨트롤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도할 때 정확하게 꼭대기에서 매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여기서 나오던가 운 좋으면 여기서 나오던가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이 세 군데서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여기가 이건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제가 표시한 세 군데 여기인지 그 시점이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를 타개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분할 매도입니다. 분할 매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MVRV 보고 6 이상이잖아요. 그럼 분할 매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자, 그러면 여기서 딱 그냥 잡았어요. 매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몰빵 매도하지 말고 서서히 계속 매도하는 겁니다. 10번으로 나누세요. 10번으로. 아니면 나는 성격이 좀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5번으로 나누세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매도를 한다, 일주일에 2번씩 매도를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도를 어디서 하는 게 되냐면 보통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돼요. 정말 매도를 잘한 겁니다. 여기서 매도하는 사람보다 훨씬 잘한 거예요. 투자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투기가 아니라.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SNS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꾼들이 많아요. 자기 말만 들으면은 정확한 타점에 살 수 있고 정확한 타점에 팔 수 있대요. 여러분, 인간이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차트를 좋아해서 사기꾼들이 차트를 많이 팔지만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주식으로 세계적인 부호가 된 사람들은 주식 차트보다는 마인드를 가리킵니다. 분할 매도도 똑같아요. 욕심 컨트롤이라는 마인드고 차근차근 팔아서 적합한 곳에서 매도 평단을 형성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팁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매도 시기가 조금 달라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조금 더 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사이클 끝나잖아요. 알트코인은 조금 더 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비트에 있던 돈이 알트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보다 알트가 조금 더 가는 것이고 이 이격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 이격이 얼마나 되냐면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알트만 갖고 있다. 그런 분들은 비트코인 매도 시점을 생각을 하시고 알트코인 매도 시점이 2주에서 4주 정도 이격이 통상적으로 벌어진다는 걸 알고 계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코인으로 넘어가시려는 분들도 비트코인을 분할 매도하고 이 이격을 먹으면 되겠다. 근데 너무 욕심부려서 막 3달 동안 홀딩하고 있어야지 이제 이건 안 돼요. 한 4주 정도 맥스로 이제 파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이클 늘어진 것과 같이 뭐 유동성이 돌고 ETF가 승인이 잘 되고 이제 이러면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좀 더 짧아질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유동적인 거예요. 분위기 보고 하는 건데 그때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쉬겠습니다. 알트코인 매도에 대해서도. 오늘은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총정리를 한번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쏙쏙 빼드시길 바래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당연히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의 응원의 댓글도 항상 환영입니다. 항상 잘 보고 있고 여러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응원하고 영상과 글로 서포트 할 테니까요. 우리 함께 수익을 내서 뭐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같이 파티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